이번에는 이상훈 위원님께 두 분의 질문을 같이 좀 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함 보입시더님께서 이상훈 선수님 1984년 한국 시리즈 어디서 보셨나요? 같은 투수로서 84년 한국 시리즈 최동원 선수의 4승 1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분이 계시고요. 먼저 이것부터 좀 답변. 제가 84년도에 몇 학년이죠? 88년도에 고3이었으니까 중학교. 그런 중학생 때네요. 그때는 집에 테레비가 없었던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히 볼 수 없는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보든가.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야구 이제 학교에서 뭐 훈련하고 경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거를 TV로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지나면서 역사적인 장면들이 나올 때 그때 뭐 재방송을 한다든가 그럴 때 본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딱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 4승 1패 그 5번 등판을 하셨고 사실 김일용 선수가 3승을 한 거잖아요. 거기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묻힌 거죠 사실. 지금 코리안 시리즈 7차전까지 가는데 중간 개투 선수가 5번 나왔다고 그래도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지금. 근데 최동원 선수는 5번을 등판하셨는데 그 중에 4번이 완투, 1번은 완봉. 그렇죠? 네, 이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야구조아님께서 지금 저렇게 던지면 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선수 자체가 또 쓰러질 수도 있고 여론도 안 좋을 수 있는데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지. 그리고 사실 이상훈 위원님도 2002년에 비슷하게 던지셨다고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그 최동원 선배님의 그 4승은 네. 그 5게임 등판에서 그렇죠. 한 번 9원승 5회 다 올라오는 거 봤는데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이 자리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는 저 게임을 저때 저 시절을 그때 그 상황을 뒤집어 봐도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어떻게 한국 시리즈 5번 나가면서 거의 선발 나가면서 또 중간에 나갔더라도 한 5인, 6이닝을 던지게 되잖아요. 근데 아마 던지면서도 쓰러졌을 텐데 아니면 던지고 나서 쓰러졌을 텐데 그 다음날 나오지 못했을 텐데 그 정도의 그 대신 혹사라고는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여러 감독님들께서 인터뷰하신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최동원이고 그게 그때 당시에 우리들의 야구였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고 또한 딱 할 수 있었던 투수는 딱 최동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신력이나 투혼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던질 수 있다는 건 뭔가 그해 최동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범주를 좀 넘어섰던 어떤 그런 존재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상훈 위원님이 같은 상황이셨다고 한다면 마함 해보이시다 라고 하시고 1, 3, 5, 7차전을 등판하셨을까요? 저는 2차전 1차전 등판을 하고 완투를 하고 네. 그리고 이틀을 쉬고 2차전을 등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 6회 정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등판하잖아요. 네. 등판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던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하셨어요. 마저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좀 너무 같다. 아니 이건 아니다가 아니고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해도 되는데 최동원 투수였기 때문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짜 사실 이거는 그 영화로 만약에 조은성 감독님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그냥 영화로 만들었어도 에이 저 양반 야구 모르네 이런 얘기 듣기 딱 좋은 그런 시나리오기는 합니다. 때로는 야구에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일들이 항상 일어나죠. 그게 우리를 그동안의 야구 팬들의 마음을 뺏어왔던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시간이 우리가 언제까지인가요? 10시는 10분까지. 아 그래요? 시간 많네. 많이 하십시오. 지금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중간에 이거 나 화장실 가야 된다, 내지 담배 펴야 된다 뭐 이런 분들 계시면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조은성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롯데 루키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우리 거인의 근성이 없어진 요즘 플레이를 보면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도 뭐 이상원 위원님께 질문을 하시네요. 롯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선수 혹은 이 친구 좀 키워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선수가 누가 있으실까요? 라고 하셨나요? 정말 힘든 질문을 정말 어려운 질문을 근데 갑자기 받은 질문이니까 갑자기 말씀을 드릴게요. 김원준 선수하고 뭐 김원준 선수 하면은 좀 의아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한참 마무리로 자리를 잡아서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원준 선수하고 한동희 선수 두 명을 뽑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마무리 투수는 한 팀에 단 한 명입니다. 근데 선발 투수는 한 팀에 한 4~5명 되죠. 근데 그렇다고 선발 투수가 못하는 게 아니고 선발은 로테이션이고 마무리 투수는 항상 대기하면서 그 게임을 이제 마지막 이닝을 책임을 져야 되는 임무인데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각 팀의 그 마무리 투수들을 이렇게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1년 내내 마무리 투수로 자리를 잡는 투수는 10개 구단에서 한 반 정도 될까 말까 그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의 마무리로 했다고 해서 내년에 또 확실한 마무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한 팀에 한 5년 정도 그 이상을 마무리를 맡고 던지는 그 투수가 저는 또 진정한 마무리 투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김원준 선수를 투수 쪽에서 뽑고 싶고요. 그리고 한동희 선수가 항상 그 포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될 것 같다가 안 됐다가 될 것 같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또 안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니까 이런 갭들이 나중에는 조금씩 좁아지면서 본인의 어떤 몫을 딱 진짜로 터뜨려서 1년 이렇게 유지를 계속 할 수 있을 때 저는 진짜 그 선수의 본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 투수의 김원중, 야수의 한동희. 정말 본인들한테 이 얘기 좀 전달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분들은 관계자분들은 안 계시죠 여기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나중에 따로 여쭤보도록. 또 우리 조은성 감독님께 이분 아이디가 너무 멋있다. 1Q84 최동원님께서 영화 잘 봤습니다. 조은성 감독님, 이상훈 해설위원님과 했던 인터뷰 중에서 이건 영화 컨셉상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여기 관객분들이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은 말씀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혹시 여러분께서 이상훈 선배님에 대한 책, 야구하자 이상훈이라는 책을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 책을 보고 사실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 최동원 선배님을 무작정 찾아가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듯이 저 역시 이상훈 선배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들었거든요. 저희 이야기가 이제 84년도 이야기다 보니까 많이 덜어낸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젠가 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좀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언젠가는 제가 꼭 만들어보고 싶은 스포츠 다큐멘터리 영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상훈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이건 돌아가시 전에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네요. 야구하자 이상원이라는 책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야구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자기 어렸을 때 모습부터 이렇게 가감 없이 자신을 드러낸 야구 선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는 드물었거든요. 이상원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끝날 때 잠깐 여쭤봤어요. 혹시 이 책에 대한 판권을 제가 사서 다큐멘터리 만들면 어때요? 라고 그랬더니 좋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얘기 안 하셔가지고 얼마 착한 사람 협의해라 얘기하셔서 어제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고 뭐 언젠가는 꼭 완성을 해서 오늘 이 자리 같은 분들 모시고 이 자리에서 한번 상영하는 게 제 미래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나그램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을 저는 오늘 감독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으로 하려고 지금 빼놓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신 김에 이나그램님께서도 조은성 감독님 스포츠 영화, 스포츠 다큐 많이 만들어 오신 걸로 아는데 그 다음 스포츠 관련 작품은 어떤 작품을 기획하고 계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에 답을 좀 미리 드린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동원이라는 이 거대한 거목의 열을 84년의 열을 우리에게 준 감동도 엄청나지만 야구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정말 요런 의외와 반전이 있구나라는 인물이 우리나라 야구사에 사실 이상훈 위원님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면 어떤 야구 선수도 락밴드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의 외국인 선수 랜드 그 선수가 제가 이태원에서 만나서 또 랜들 왜 이렇게 기타 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정도 제외하고는 지금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장면들이 나올 것이냐. 보스턴 또 한번 가셔야죠. 사실 저도 좀 데려가 주시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술 마시면서 40번 대박.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집분들한테. 야 이거 갖고 계신 분이 계시네. 대박이다. 아주 잠깐 소감 한번 40번입니다. 어디서 나셨어요? 주문 제작 하셨어요. 와, 대단하시네. 주문 제작. 네, 그럼요. 근데 저는 그 메이저리거는 아닙니다. 예, 저는 마이너리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한 2년 반 남짓 그렇게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야, 너 메이저 갔다 왔잖아. 하잖아요. 메이저에는 있었지만 마이너리그에 있었던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저는 너무나도 그 메이저리그에도 있었지만 마이너리그에 있었을 때의 그 느낌과 이 배움과 제가 얻었던 거는 훨씬 더 많습니다. 40번은 그 메이저리그 유니폼 등번호고요. 그렇죠. 트리플 A에 있을 때는 45번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우리 이상원 위원님 밴드 왓으로 저희 홍대 저도 이제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공연을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예 이제 모르는 사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작은 클럽 공연이었는데 외국인 관객이 2명이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위원님께서 공연을 하시다가 그분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영어로 딱 이렇게 인사를 딱 날리시니까 관객들이 사실 보기에 되게 이렇게 덩치 좋은 아저씨가 연주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딱 얘기를 하니까 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람들 참 뭐지 모르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저 보스턴에서 2년 살다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하하하하 네네네 이랬거든요. 제가 이 사람들은 지금 저 아저씨가 보스턴에 어학연수 다녀온 걸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설명할 방법도 없고 진짜 난감했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저 지금 40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이거 나온 김에 우리 박 선생님께서 이상훈 위원님께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요. 최동원 감독님과 이상훈 위원님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단, 프랜차이즈 스타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미일 프로야구를 모두 겪어보시면 다양한 야구 문화를 경험하셨기도 하고 위원님 개인적인 아픔도 있으시기에 누구보다 구단과 구단을 상징하는 스타들 사이에 발생하는 씁쓸한 시간들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야구계가 앞으로 그런 씁쓸한 시간들이 다시는 없기 위해서 가져야 할 지향점 혹은 외국 리그에서 프랜차이즈 스타들에 하는 배우로부터 우리가 좀 배울 만한 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이저리그는 에이전트들을 통한 중간에 구단과 선수 사이에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중간에 에이전트가 있지만 아직 그 확실하게 형성은 안 돼 있고 하지만 제가 야구를 했었을 때 시절을 말씀을 드리면은 누구누구라고 그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한 팀에 굉장히 오래 뛰었던 선수들이 있죠. 그 선수들이 나중에 구단 일을 하게 되고 하다못해 지금은 어떤 구단 고위층대에서 또 이제 구단을 이끌어가고 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KBO 리그에도 각 그 야구인들이 야구를 했었던 분들이 단장이 되기도 하고 아직 뭐 사장까지 이렇게 옛날에 김웅영 감독님이 한번 삼성 라이온즈 사장을 맡으신 적이 있지만 참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 돼서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게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구단과 선수도 만나는 거고 또 여자와 남자도 다 사람이 사람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나중에는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죽어서 헤어지던 비즈니스가 안 맞아서 헤어지던 마음이 틀어져서 헤어지던 근데 저는 제발 좀 이렇게 헤어질 때 나쁘게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야구계건 어디든 나쁘게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좋게 헤어질 수 있고 헤어지고 나서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게 프로야구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는 더 그렇잖아요. 선수들 여기저기 팔고 데려오고 FA 사고 이거는 기본적인 프로야구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고 근데 또 만나잖아요. 다시 만났을 때 서로 마음을 감추고 껄끄럽지 않은 그런 상대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역시 헤어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야구를 저도 프로야구 원년 어린이 회원으로서 쭉 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나라 야구가 기본적으로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멋이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정말 훌륭한 레전드를 레전드로 더 멋있게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충분히 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굴해내지 못하는 점은 우리나라 야구계가 아직도 오로지 승과 패밖에 모르는 조금 저차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몇 승이 아니라 다른 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승 뒤에 있는. 그런 점들을 좀 구단과 그리고 팬들도 다 조금씩 더 괜찮아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분의 질문을 묶어가지고 우리 조은성 감독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밴드 생활은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동을 좀 못하시고 계시고 내년에는 앨범 작업도 그리고 공연도 많이 하실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요거를 좀 확실하게 하시죠. 얘기가 나온 김에 혹시 찍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또 증거가 되는 거니까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조은성 감독님이 이제 제작을 하시면 어떻게 그 승낙을 하시겠습니까? 뭐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요런 다큐멘터리 나오면 요거는 진짜 그림이 더 다채롭지 않습니까? 진짜 얼마나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음악도 본인이 직접 하실 수가 있고 돈이 덜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정말 또 다른 그런 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일용이라는 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맞아. 김일용.
맞아, 김일용. 저번 저러고 난 다음 세이브라인 연주 갔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변하고 두 개 더 익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기억이 나고 갑자기 쭉 생각이 나. 김일용이라는 분에 대한 소회를 또 질문으로 연결해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요. 떨고 있는 선생님께서 김일용 선수 정말 인간 이상의 역수를 하셨죠. 어찌 보면 최동원 선수에게 가린 것이 본인으로서는 아쉬울 텐데요. 역사에 마냥은 없다지만 7차전에 삼성이 승리했다면 김일용 선수와 최동원 선수의 운명이 뒤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최동원 선수의 40이닝 투구는 좀 더 특별하게 기억됐었나요? 요거는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한번. 저는 최동원 선배님의 피칭이 더 기억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역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화면 속에서도 많은 그 얘기들이 나왔지만 삼성은 그때 당시에 삼성은 이제 이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입장이었었고 당연해야 되는 입장이었었고 근데 만약에 롯데가 졌더라도 엄청난 혈투를 펼친 뒤에 진 경기라고 과정이 있을 때 진 경기이기 때문에 그 경기가 또 다른 감동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 감독님께도 김일용 선수 관련해서 최동원에게 가려진 우리 허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이고요. 최동원에게 가려진 패자 김시진, 김일용 선수에 대한 인터뷰가 어려우시지는 않았는지 뭐 특별한 에피소드는 좀 있으셨는지. 그 다큐멘터리 연출자라는 직업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김시희 감독님은 특히 좀 뭐랄까 실패담이잖아요. 성공담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김시희 감독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여리시거든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수다스러운 아저씨기도 한데 실패담을 듣는 게 사실 좋지는 않죠. 성공감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중간에 좀 눈물 짓는 장면을 좀 더 길게 처음에는 가편집 때 좀 길게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너무 관객분들에게도 그렇고 김시희 감독님에게도 좀 감정적으로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중간에 좀 컷을 한 컷이 지금 엔딩 컷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좀 오열을 하셨어요. 그 오열이 당연히 최동원 선수에 대한 이제 동료이자 친구이자 라이벌에 대한 그리움도 있겠지만 당시를 헤아려보니까 몇십 년, 38년 만에 그 기억을 꺼내니 되게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이거 듣는 게 저희도 좀 먹먹했고 개입을 언제 끊어야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개입을 못했었고요. 김일용 선수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통역을 당했었고요. 근데 김일용 선수를 제가 찾아낸 것도 굉장히 극적이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제 제1동포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찾다가 알게 된 정말 순수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 조선말을 굉장히 잘해요. 한국에서 유학도 했고. 다행히 이 친구가 이제 엄청난 야구 덕후였어요. 김일용 선수를 이거를 좀 찾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 라고 해서 이 친구가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뛰었던 구단에 연락을 해서 연락처를 받는 건데 뭐 일본은 그 개인정보가 좀 중요시 돼서 절대 연락처를 안 알려준대요. 주소만 관심 많았다는 거예요. 주소가 조금 도쿄 외곽에 한참 먼 데 있어서 편지를 썼어요. 큰 편지를. 그래서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다큐를 만들려고 하는데 김일용 선수를 인터뷰를 하고 싶어하는 팀이 있다. 근데 2주인가 3주에 답이 왔대요.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건너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질 거예요. 작년 2월, 저희가 2월 중순 말씀드렸는데 일본에 가면 확산되고 한국도 막 그때 난리가 나는 상황이고 과연 가는 게 맞을까? 근데 지금 안 가면 언제 가지? 운 좋게 어쨌든 항공권도 그때 남아있어서 갔다가 간 김에 도이찬 코치님도 정말 기적처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법적으로 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영화에 좀 썼고 도이찬 코치님은 연세가 80대 지금 중반이셔서 기억력이 조금 좋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영상 편지를 보내오셨거든요. 마지막 문장이 정말 기억에 나요. 동원아 너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고 너무 고맙다 라는 말을 설명해 주시는 응원 영상 그분들이 지금 유튜브나 저희 SNS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여전히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마운 존재로 남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잡으신 김에 김 선생님께서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서 스포츠 아카이브들 디지털로 복원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84년 한국 시리즈나 예전 영상 자료들, 다큐멘터리 외적으로도 혹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모든 프로 스포츠가요. 중계권은 방송국이 갖고 있지만 저작권은 각 협회가 갖고 있어요. 야구는 KBO가 갖고 있고 프로축구는 이제 프로축구 연맹이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답답한 거는 그런 거예요. 그걸 민간에게 개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젊은 창작자들이 요새 정말 잘 만들거든요. 영상을. 이거를 개방을 하거나 아카이브 보험 같은 걸 해서 특히 방송국도 아카이브를 쌓아놓을 것이 쌓아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젊은 창작자들이 이제 개방을 하면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 넷플릭스의 라스트 댄스라는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마이클 조던 정말 기술적으로도 정말 잘 만든 다큐인데요. 제가 거기서 가장 부러웠던 거는 저 아카이브를 제가 갖고 있었던 거야.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네. 예. 그거를 80년대부터 찍어놨던 거예요. 언제 쓰일지 모르겠으나. 한국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점점 돼가긴 할 텐데 아직도 스포츠계는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아까 헤어지는 거에 대한 네. 이야기를 이상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것 자체도 일종의 사회를 관통한 하나의 컨텐츠잖아요. 그럼 이 컨텐츠를 잘 기록을 하고 잘 남겨놔야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한국은 그 스포츠 산업의 대부분이 중계에 매몰돼 있어요. 중계를 가지고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한국 야구 레전드라든가 축구 레전드 각 분야들 뭐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도를 잘 안 해요. 왜냐? 아카이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매번 지나가는 그냥 스포츠일 뿐이에요. 매일매일 하는 경기일 뿐이고 거기서 의미를 절대 못 찾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좀 더 많은 아카이브를 통해서 많은 스포츠 콘텐츠를 접하고 거기서 많은 스포츠 영웅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저는 밑바닥에서 그런 것들을 아카이브를 잘 깔아서 남겨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애들이 예비군이 끝났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이찬 코치님 영상 편지 유튜브는요 1984 최동원의 SNS에 다 올라가 있죠. 그리고 유튜브에 치셔도 아마 유튜브에 쳐서 나오실 거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이상원 위원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마감을 할까 합니다. 1984년 한국 시리즈 1차전 바로 전날 저녁에 최동원 선수를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인 좀 해주십시오. 저는 최동원 선배님의 사인이 없습니다. 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위원님다운 대답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봉의 일에 맞춰가지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 SNS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여기저기 좀 자주 올려가지고 요거 꼭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조은성 감독님께서 이상원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한 12명씩 책임집시다. 11명씩 열심히 11명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마무리를 하실까요? 뭐 마지막 인사 말씀 하시죠. 모든 일은 건강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건강하시고 또 건강해야 또 이 영화를 널리 또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건강하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게 있는 돈 없는 돈 이렇게 소집어내서 만드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결국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고 SNS에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느끼셨던 그 감동, 그런 교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날이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이상호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저희 이상호 의원님 다큐로 여러분들 꼭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드립니다.